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해 줬거든요. 소개팅을 하고 온 친구 말이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겠답시고 자기도 소개팅을 해주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지요. 이미 이혼한 사이라서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싫지만 그래도 일단은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몇 번이고 사양을 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라대요. 자기 친구들 중에 제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대일대로 데이고 헤어졌던 터라 이후로 한동안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이후로는 첫째도 둘째도 심성이 고운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고요. 그런 와중에 친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도 추천을 하니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라는 심정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와 처음 만났던 날 자기가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을 한 건지 긴장도 많이 했고 제 앞에서 쩔쩔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왠지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어쩔 줄 몰라 하던 태도와는 별개로 또 남자다운 면도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이후로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2-3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와 정식으로 교제해보고 싶다고 고백을 해왔네요. 결혼하기 전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남편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눈치가 없다는 점이었지요. 눈치가 없다 보니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이것도 적응이 되어서 나중엔 웬만한 건 그냥 그러려니 넘기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같이 살면서 제가 고쳐놓을 수 있을 줄 알았네요. 오만했던 거지요.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축복 아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이 좀 지났을까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침마다 걸핏하면 회사에 가기 싫다고 그냥 관두면 안 되냐고 그러질 않나. 퇴근한 남편의 낯빛은 말 그대로 하얗게 질려있기 일쑤였는데 괜찮냐고 물으면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말을 하질 않나.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맡기라도 한 건가? 체력이 딸리나?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저 혼자 이런저런 상상만 할 뿐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을 어르고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3달쯤 됐을까 견디다 못한 제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당신 때문에 나도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매일 죽고 싶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상사가 바뀌었는데 그 상사가 자기를 무척 싫어한답니다.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다며 사람들 앞에서 걸핏하면 무안을 준다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남편 자리만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 한마디로 자기 피를 말린다네요.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저한테 털어놓지 못했다며 게다가 그 상사라는 인간이 사장 아들이라고 하니 뭐 말 다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 눈치 없다고 욕을 해도 남이 하는 건 듣기 싫었으니까요. 게다가 바보마냥 당하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열불이 올라왔고요. 법적인 대응이라던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야 그 상사라는 인간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릴까 싶었고 남편에게도 당장 그 회사 때려치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때 남편이 넌지시 저에게 시댁 식구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정착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을 만난 곳도 데이트를 한 곳도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린 곳도 전부 다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건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고 시부모님께서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아주버님은 남편보다는 3살이 많았고 유치원을 다니는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고 계셨고요. 남편은 회사 생활로 인해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낀다며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당시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 살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지만 그래도 줄곧 서울 생활만 했으니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내키지는 않았고 결국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저 하나만 생각한다면 정말 내려가기 싫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얼굴은 말라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죄책감이 들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혼자 내려가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 있으면 된다고 먹고 사는 거야 뭐 둘 다 버는데 그럭저럭 할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부부가 떨어져 지내냐며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랍니다.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며 이번만 양보해주면 자기가 평생 저에게 잘하고 살겠다대요. 울지만 않았지. 애걸복걸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짠하기도 하고 결국 승낙하고 말았지요. 내려와서 한 1, 2주는 짐 정리도 하고 집도 꾸며보고 그러느라 이래저래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사 온 아파트는 아주버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로 동만 달랐습니다. 단지가 작아서 걸어서 3분이면 닿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지요. 저는 아주버님과 가깝게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맞는 전세 매물이 하필 아주버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핑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가로 일을 하다 보니 업무용 컴퓨터도 있고 또 만일의 상황을 이해 여분의 컴퓨터도 두고 있거든요. 어쩌다 그 이야기를 아주버님께서 듣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께서 당신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당신 집에는 없다며 저희 집에 몇 차례 찾아왔었어요. 매번 시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얼마나 극성맞던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물이며 주스며 쏟아대는 건 예산일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제가 원래도 가뜩이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의 없는 시조카의 행동에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없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바뀌었답니다. 그걸 핑계로 주말마다 아주버님과 어딜 가기가 일쑤였지요. 가는 거야 좋습니다만 꼭 저에게도 같이 가길 원했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제가 안 가면 시조카가 서운해한다는 게 이유였네요. 거의 그런 식으로 2달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아주버님네와 시조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밥은 여럿이서 먹어야 맛이 좋다면서 그렇게 저희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보쌈도 해 먹고 살림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친정 식구가 와다가도 어쨌든 손님인지라 오기 전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물며 시댁 식구는 어떻겠어요. 남편이랑 둘이 식사를 한다 치면 있는 밑반찬에 간단히 먹어도 될 것을 상의도 없이 아주버님과 시조카를 불러대는 남편 때문에 매번 불고기다, 제육볶음이다, 내가 무슨 참모도 아니고 화가 다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조카가 절 좀 따른다 싶으니까 아주버님이 은근슬쩍 시조카를 저희 집에 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말로는 시조카가 저희 집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울고짜고 난리라며 그놈의 한 번만 소리를 어지간히 해대더라고요. 한 번은 아주버님께서 저희 남편을 불러내 밤새도록 진탕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조카를 저희 집에 두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때는 시조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도 꼴배기가 싫을 지경이었지요. 막말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부탁을 해오는 거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 시조카를 떠넘겨놓고 매번 놀러나 다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저도 마음을 곱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정말이지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아주버님도 시조카도 제발 그만 오게 하라고 치닥거리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사 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한마디로 제가 유난히고 생색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수저랑 젓가락 하나씩만 더 놓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이렇게 나를 세우냐입니다. 누가 언제 저더러 고기 반찬해서 올리라고 했냐며 그냥 있는 반찬에 한 끼 차려줘도 고마워할 거라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시댁 식구한테 있는 반찬에 고추장이나 비벼줄 수 있겠어요? 남편이 눈치고 센쓰고 물 말아먹은 건 알고 있었지만 깝깝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조카에 대해서도 그 나이 때 애들은 원래 뛰어다니고 그러는 게 맞다면서 제가 그럼 나더러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거냐니까 필요하면 형제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선을 긋는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주버님이고 시족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 절대로 이 집에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당신 아주버님이 안타까우면 당신이 그 집 가서 밥 차려주고 그 집에서 시조카 봐주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이해심도 많더니 왜 이렇게 된 거냐며 속상하고 서운하답니다. 나야말로 당신한테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따지고 들었네요. 다행히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잠잠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라고 아주버님에게도 잘 이야기한 모양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누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놀란 제가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현관을 열어드리니 어머님께서 씩씩거리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그렇게 신보가 고약하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 이 집에 여자라곤 너 하나인데 밥 좀 하고 애 좀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입니다. 아주버님과 시조카 이야기구나 싶으니까 이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전 어머님께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지 무슨 이 집 식모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아주버님 뒤치닥거리를 제가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여자 아니시냐고 그렇게 아주버님이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이 직접 밥도 해주시고 손자도 좀 챙겨주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할 말 안 할 말 다 했네요.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간 쌓여온 스트레스도 있었고 가뜩이나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어줘서 열받아 죽겠던지라 조절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랑 나랑 급이 같냐며 당신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저는 제일 아랫사람 아니냐입니다. 원래 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은 남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시부모 공경하고 형제들 챙기고 그러는 거래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무슨 종갓집 장손이랑 결혼했으면 또 모릅니다. 멀쩡하게 아주버님 살아계시고 제 남편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종갓집은 무슨 양반인지도 모르겠는 집구석에 받은 것도 하나 없이 시집 왔는데 따질 걸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원해서 왔나요? 어머님 아들인 남편이 살려달라고 아주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것처럼 빌어서 이 지방으로 내려왔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이제 보니 아주 못돼 처먹었다면서 제가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누가 할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제가 어머님 친딸이어도 이렇게 하셨겠냐고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네요. 차라리 당신 손자 너무 불쌍한 애다. 너가 좀 잘 챙겨줘라 하고 제 인정에 매달리셨다면 또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제가 겁이라도 먹은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쫓겨나기 싫으면 남편한테 잘하고 아주버님한테도 잘하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조카 유치원 끝나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오고요.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 똑바로 하라대요. 어머님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가신 뒤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짜 어이없게도
퇴근한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이 뒤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배고파 죽겠다며 저더러 빨리 밥 좀 달랍니다. 제가 밥도 없고 라면도 없다. 댁에 가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선 저더러 치사하다며 어머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어이가 없어서 방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께선 남편더러 넌 마누라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냐고 한심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아주버님께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둘 다 눈치냐고는 쥐똥만큼도 없어서 오라는 사람도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와서 밥을 얻어먹냐고 거지냐고요. 아주버님께선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참만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도 너도 똑같다고 너한테나 하나밖에 없는 형이지 나한테는 동네 아저씨보다 더 불편한 사람인데 누가 좋다 한다고 왜 자꾸 데려오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지 형이 보고 있다 싶어서 그런지 평소답지 않게 오바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이 여자가 그러더니 빨리 죄송하다고 싹싹 빌랍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 뒤에 서서는 저한테 막 윙크를 해요. 지랑 나랑 무슨 작전이라도 짜는 것 마냥 그 꼴을 보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남편더러 왜 윙크를 자꾸 하냐고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고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내가 이건 뭐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총구석에 와서 식모살이 할 일 있냐고. 그제서야 아주버님도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걸 알았는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어차피 아주버님보다 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남편하고 끝장을 봐야겠다 싶었기에 가든 말든 내버려뒀어요. 아주버님이 완전히 떠난 걸 확인한 남편이 저더러 도대체 왜 그러냐입니다. 요새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형님한테 의지하며 사니까 사람 살 만나고 좋은데 저더러 왜 심술을 부리냐는 거예요. 저도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적당히 거리 좀 두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아주버님이 마음 상했을 것만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냐며 저더러 일단 전화라도 걸어서 사과 좀 해달래요. 그렇게 또 처음 여기에 내려오자고 저를 조를 때처럼 애걸복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이 사람은 눈치도 없고 이기적인 데다가 철딱서니까지 없구나.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싶더군요.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네요. 이튿날 시부모님으로부터 전화 폭탄이 쏟아졌고 아주버님도 기분이 상했다는 둥 하지만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는 둥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전세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1분 1초도 거기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전을 빌미로 남편과 말 한마디도 섞기 싫었으며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 끔찍했거든요. 후기랄 건 없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거의 저희 집 앞에 드러눕다시피 했었어요. 그걸 본 친정아버지께서 차로 받아버린다고 하시는 거 저랑 친정어머니가 간신히 말렸지요. 이래도 저래도 제가 받아주질 않으니 남편도 악에 바친 건지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친구가 말하기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당분간은 남 뒤치닥거리는 그만하고 싶어요.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혼자만의 즐거운 일상을 되찾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에 대한 사랑으로 눈돌아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남편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과의 모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연말이라서 친한 지인들끼리 술 한잔 하자고 모인 자리였는데 남편은 제 지인의 친구였지요. 남편도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고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고 대면대면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어느샌가 남편이 제 옆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몇 마디 나누다 보니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대화에 물꼬가 트인 데다가 공통점까지 찾고 나니 할 말이 어찌나 그렇게 많던지요. 자리가 파할 때쯤 남편이 먼저 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저는 못 이기는 척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락처를 주긴 했지만 바로 다음 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만취를 했던 건 아니지만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없는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때 남편이 먼저 이번엔 대낮에 맨정신으로 한번 만나보자며 농담 비슷하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지인에게 넌지시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 좋은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말다툼도 있었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인연을 사귀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31살이 되어 있었고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난들 남편보다 나을지 확신할 수도 없었고 저는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이후로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어요. 양쪽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원래 고향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저도 서울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여동생도 혼자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모로 서울에 사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도 저희의 상황을 이해하시곤 방 2개짜리 빌라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는 전세 계약을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자연스레 여동생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같이 사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둘 다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4살이란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동생은 속도 깊고 어른스럽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도 있어서 보고 있으면 기특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한 4년 정도는 떨어져 지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여동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한층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달까요? 이후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처럼 지내고 있지요. 1년에 2-3번은 꼭 국내로든 해외로든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저와 여동생이 얼마나 친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가 여동생과 보내는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아이를 갖게 된다거나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식을 올리기 전에 여동생과 여행을 다녀오기로 약속했네요. 그날은 여동생과 가기로 한 여행에 필요한 쇼핑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 저희 회사 앞으로 오고 계시다고 연락을 해오셨지요. 결혼 전이긴 했어도 곧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오신다니 당황스럽고 동시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여쭤봐달라니까 그러면 제가 쪼르르 자기한테 전화한 걸 아실 텐데 기분이 좋으시겠냐며 어머님이 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일단 만나보라더군요. 어머님이 꺼내신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여동생과 가는 여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가서 얼마나 있을 것인지,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순순히 대답을 해드렸는데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시니 왜 물어보시는 건지, 매번 내가 어딜 가면 이렇게 물어보시려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니까요. 결국 제가 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뜬금없이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신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신우는 제 여동생과 동갑내기이지만 벌써 6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예요. 신우 남편과 대학 캠퍼스 커플로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어요. 계획했던 임신도 아니었고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던 사이도 아니라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답니다. 특히 남자 쪽에서는 절대로 결혼은 못 시킨다며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란 식으로 나왔는데 어찌저찌하여 결국 결혼은 했다네요. 저도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남편 말로는 그렇게 결혼시켜 놓으면 뭐하냐입니다. 듣자 하니 신우 남편은 현재 여자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고 그래서인지 당시 신우가 아이도 거의 혼자 키우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었네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었지만 신우 쪽에서 이혼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만의 생각이었고 남편한테는 입도 뻥끗하냈어요. 괜히 남의 일에 간섭했다 욕이나 먹지 싶었거든요. 신우의 사정이 딱하게 되었다 보니 남편을 포함해 시집 식구들 전부 신우에 관한 일이라면 애틋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가 어머님께 저희 자매처럼 자기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황당한 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도 적당히 둘러대면 되실 것을 저에게 오셔서는 신우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시더라니까요. 황당 그 자체였지요. 자매끼리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신우를 데리고 가라는 말씀이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었지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신우랑 가깝지 않은데 제 여동생까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분명히 신우가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고 했네요. 어머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같이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면서 서로 친해지면 얼마나 좋냐입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애만 키우다 보니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어지고 보고 있으면 짠하다고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된다는 말만 2-3번 더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꽤나 실망하신 표정으로 알겠다 하셨지요. 먼저 뒤돌아서 나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젠장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찍혔구나 뭐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의외로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대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으로부터 듣긴 들었는지 어머님께서 많이 서운하셨겠다고 지나가듯 한마디 하긴 했지만 그게 다였고요. 덕분에 무사히 여동생과 여행도 다녀왔고 결혼식도 올렸네요. 하지만 식을 올린 지 반년 만에 어머님께선 또 무리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신우가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부탁할 일이 있으시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솔직히 부탁인가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들어드리기 어려운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서도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이혼을 한 이후로 도통 기운이 없는 것 같다며 저더러 신우랑 좀 놀아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우가 애도 아니고 놀아주고 말고 할 게 있나 싶었기에 신우가 저랑 놀고 싶어 하냐고 웃으며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냥 제가 제 여동생이랑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쇼핑 가고 하듯이 신우랑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입니다. 어머님께선 신우랑 쓰는데 필요한 돈은 당신이 다 내주실 테니 제발 좀 부탁한다는 식이셨어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어머님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보니 주말이면 쉬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약속 아닌 약속을 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목요일만 되면 어머님께서
이번 주말에는 뭐 하느냐? 신우랑 가서 영화를 보면 어떻겠냐? 쇼핑을 가는 건 어떻겠냐? 라며 연락을 해오셨으니까요. 처음엔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까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어머님께선 저에게 신우가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러니 제가 먼저 좀 챙겨주라고 당부를 하셨지요. 막상 신우와 그렇게 밖에서 만나보니 이게 가족으로서 가끔 만날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찌나 예민하고 자증스러운지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어도 제가 신우 눈치를 살피고 기분을 헤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말로 어머님한테나 공주님 같은 딸이고 남편한테나 하나뿐인 여동생이지 저한테는 그냥 신우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구슬르고 달래주고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 신우랑 제 여동생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성향도 너무 안 맞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아깝고 막말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그렇게 신우랑 3-4번쯤 시간을 보낸 이후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선약과 야근 등을 핑계로 신우와의 만남을 피했고 어머님도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셨고 그럴수록 저는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죄책감을 느껴야 했고요.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신우랑 있으면 재미도 없고 피곤하고 그렇다 보니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요. 주말이면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싶고 내 동생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자꾸 신우랑 시간을 보내라 하시니 너무 힘들다고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께 이야기 좀 잘 해주면 안 되냐니까. 남편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일단 얼굴색이 바뀌더니 저더러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겁니다. 친구도 하나 없이 애만 키우던 애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윗사람으로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지 왜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싫다고만 하냐고요. 처제가 그랬어도 이렇게 했겠냐며 너무 서운하다나요? 아, 맞다. 이 인간지 여동생 일이라면 꿈뻑 죽는 인간이었지. 그 생각이 스치면서 아차,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싶었네요. 동시에 남편 입장에서는 제 말이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보겠다고요.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더는 강요하지 말라고 그때는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께도 잘 말씀드려 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막상 남편에게 약속은 했지만 신우랑 둘이 또 만나야 한다 생각하니 한마디로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둘이 있는 것보단 셋이 낫겠지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일전에 어머님께서 저희 자매 여행에 신우를 끼워달라고 하신 일도 있었으니 셋이 만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네요. 여동생은 이미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신우한테도 제 여동생과 같이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했고요. 어색할 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색했습니다. 특히 신우와 제 여동생은 결혼식장에서 한 번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신우가 그럼 자기가 말을 편하게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와 여동생은 동갑내기라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여동생도 신우에게 말을 놨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안색이 싹 바뀌면서 그쪽은 저한테 말을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아가씨랑 제 여동생이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동갑이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자기가 시댁 식구이고 여기는 친정이니까 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서로 그냥 존댓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자기는 말을 놔도 되지만 제 여동생은 안 된다는. 그러자 제 여동생은 어이가 없다며 먼저 자리를 떴지요. 여동생이 그렇게 간 게 마음이 쓰이고 속이 상했지만 신우에게 따져서 뭘 하겠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 신우가 저에게 제 여동생 험담을 하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저랑 다르게 동생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생긴 것도 별로다.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어디다 누구 욕을 하는 건가. 말 그대로 황당 그 자체였어요. 제가 결국 신우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가씨가 먼저 경우 없이 행동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아가씨의 올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 동생의 언니다. 말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며 풀죽은 티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안쓰럽긴 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말을 해주는 게 맞지 싶어서 모른 채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무슨 일인지 씩씩거리며 분을 못 삭히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기어이 애를 울렸냐며 열을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니까 방금 신우한테 다 들었답니다. 제 여동생이 경우가 없어서 신우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신우에게 화를 냈다고요. 앞뒤 다 잘라먹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어서 순간 벙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 필요 없답니다. 알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너는 왜 네 여동생만 챙기냐고,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냐며. 그러더니 남편이 정말 꼴 같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상처를 줬으니 자기도 제 여동생에게 상처를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떠들어대려고 저러나 한번 보자 싶더군요. 동생이 상처를 받을 거란 걱정은 솔직히 안 했습니다. 제 동생이 아무래도 장사를 해서 그런지 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동생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짜고짜 전후사정 설명도 안 하고 아까 자기 여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은 잠깐 듣고 있는 눈치더니 형부 술 마셨냐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웃겨 죽겠더라고요. 뭐하러 저런 짓을 해서 망신을 당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가 그리 분한지 저더러 뜬금없이 니네 자매는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며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여자 둘이서 밖으로 돌릴 때부터 저희 자취한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튼 그때 알아봤어야 한다나요. 그래도 저희 자매 가지고 악다구니 있을 때는 왜 저래 정도였는데 저희 가정교육의 행실을 운운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지 않고 학교 다니다 임신한 네 동생보다 낫지 뭘 그러냐고, 동생 간수나 잘하지 그랬냐고, 시부모님이나 너나 같이 살면서도 동생 그 짓거리하고 다니는 걸 몰랐냐고 받아쳤네요. 난리가 났지요. 뭐 네가 뭔데 내 동생 가지고 그러냐, 너는 안 그랬냐. 저도 제가 남편이랑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남편이건 저건 할 것 없이 그래 하자고 이혼 그까짓 거 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밑바닥까지 다 드러냈는데 돌이킬 수가 없었지요. 같이 산 시간도 짧고 나누고 말고 할 재산도 딱히 없어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이게 다 자기 탓이라며 미안하다 하셨지만 그래도 내심 제가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시는 눈치였고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네요. 신우도 자기 오빠한테 왜 이를 키웠냐고 어지간히 원망을 쏟아낸 눈치였지만 제 가슴에 와닿고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선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다 키워 시집 보낸 딸이 1년도 안 돼서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으니 큰 불효를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사는 모습으로 그 속상한 마음 어루만져 드리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사랑이 끔찍한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갈라선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다시 아들 옆구리에 딱 끼고 살 일만 남았으니 저희 시부모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저보다 8살 많은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 학원에 강의도 나가고 과외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제 수강생들 중 한 사람이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가 나긴 했어도 제가 강사이고 남편이 수강생이다 보니 나이 차이를 개의치 않고 서로를 대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제 수업을 총 3달 동안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업 마지막 날 데이트 신청을 해오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왠지 저도 한번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투닥투닥 서로 다투는 일이 있긴 했어도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범하지만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사귀기 시작했을 당시 남편의 나이는 이미 37살이었고 나이 때문인지 항상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주시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해댔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땐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칠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어요. 남편에게는 2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그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시댁에 인사를 시킨답시고 시댁에 데리고 왔거든요. 게다가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미 애까지 가졌다니까 결혼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배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긴 해야겠는데 이미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지요. 결혼한다며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1년에 2번 혼사 치르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하지만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느긋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결혼하자고 할 때만 하더라도 빨리빨리를 외치던 인간이었는데 지 누나 일이라서 그랬는지 반면에 신우는 울고 짜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가 첫째인데 첫째부터 식을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나더러 애부터 낳고 살다가 식을 올리라는 거냐. 요새 그런 집이 어딨냐. 자기 시댁에서 자길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결국 저희가 결혼하려던 시기에 신우가 먼저 결혼식을 치르고 저희가 3달쯤 뒤에 식을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선 저희에게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10명 정도만 모아놓고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황당했지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선 각각 형제자매가 많으시거든요. 친척들과 사이도 좋으셔서 누구 하나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께선 한 직장을 30년 넘게 다니신 상황이었기에 시쳇말로 뿌린 돈이 상당하셨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만 맞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건으로 양쪽 어른들 사이에서 싫은 소리가 오고 가고 말았어요. 급기야는 이럴 거면 결혼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오갔고요. 그래도 이때는 남편이 나서긴 하대요. 누나 때문에 왜 자기가 피해를 입어야 하냐고요. 이로 인해 어머님께선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며 사매고 들어놓으시는 일종의 시위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 남들 하는 정도는 갖추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게 된 사실에 비하자면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상견례 때 시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도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명의를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전세계약처럼 맺고 들어와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워낙에 전세가 귀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던 시기라 그 정도 조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전세금의 절반은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고 외에 필요한 혼수도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혼식까지 고작 한 달이 남았던 시기에도 어머님이나 아버님 2분 중 그 어느 누구도 집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집에 가보고 싶다고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 가정가구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집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셨습니다. 이미 신우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더군요. 몇 달만 있으면 애가 나온다는데 신우가 살 집이 없다며 울고짜고 난리부르스를 쳤답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피를 말리더라며 어쩌겠냐고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되지 않겠냐며 저더러 이해하지? 그러시더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부부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했고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 재산인 만큼 두 분이 원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고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애초부터 저희에게 아예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었으니. 하지만 졸지에 저와 남편은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지요. 믿고 있던 집이 사라졌으니 결국 저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선 현금은 없고 대신 집으로 일단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이 소식을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께선 시댁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들이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따지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라고 뭐 돈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한마디로 억울한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주신 게 없었으니 바라시는 것도 없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어떻게 달라고 하시겠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있던 일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은 있었지만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서 친정에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때만 해도 며느리 잘 봤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인지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심하게 했지요. 결국 시댁에 가기로 한 당일날 아침부터 몸이 좋질 않았습니다. 식은땀도 나고 배탈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진통제라도 얼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통제에 배탈약까지 도움이 될 만한 건 입에 다 털어넣었는데도 상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댁에 도착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식은땀을 흘려가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젖만 붙였습니다. 신우가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신우는 와 있지도 않았고 재료 손질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기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전 부치기가 끝나고선 바로 탕국 끓이고 나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저도 결혼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이라 손이 빠르지 못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때는 작은 방에 들어가 한 10분 정도씩 쉬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한 대여섯 번 될 겁니다. 제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지 어머님도 못마땅하신 기색이긴 했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이야 뭐 전형적인 한국 남자라고 해야 하나 자기 집이다 이건지 손끝도 까딱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명절이라고 시외가까지 인사를 드리다 보니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친정은 애시당초 제사도 없고 두 분 다 연휴에는 여행 다니시고 외식하시는 분들이라 저나 남편이 고생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꼬박 하루를 편하게 쉬다 왔지요. 뿐만 아니라 올라올 땐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챙겨 먹으라며 한우부터 전복까지 선물로 들어온 것들 중 상품만 이것저것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계속해서 저한테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짜증도 내고 처음엔 자기도 피곤해서 저러는가 보다 했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길래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니 시댁에서는 허리도 못 피겠다며 아프다고 난리를 쳐서 어머님께서 제 눈치를 엄청 보셨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게 만드는 며느리는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라며 일도 농땡이 치면서 하는 걸 자기가 다 봤대요.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자기가 다 보고 있었다나요. 그러면서 시댁에선 아파서 시어머니 부려먹더니 친정에서는 제가 펄펄 날아다니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을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방에서 곰곰이 되씹을수록 열불이 나는 거예요. 시댁에선 불편하고 친정에선 날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반성 좀 했냐고 시비를 걸길래 반성 같은 소리 한다면서 저도 따발총처럼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상황에 따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비꼬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댁에 가고 싶어 환장해서 갔냐고 명절이니까 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머님 부려먹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으면 오빠가 와서 전도 굽고 탕도 끓이고 하지 왜 쳐다만 보고 있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생각 좀 하랍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대요. 자기가 시댁에서 일을 하면 어머님께서 제가 당신 아들을 부려먹는다 생각해서 절 미워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며 자기가 다 절 생각해서 일부러 관여를 안 한 거라네요. 뚫린 입이라고 짓거린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한마디로 가관이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며느리로서 묵묵히 제 소임만 다 하면 된다길래 그럼 오빠는 우리 집 가서 사위로서 뭐 할 거냐 물었어요. 그러자 신나게 떠들어 대던 그 입이 갑자기 꾹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제가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그건 내가 알아서 대처할 테니 다음 명절부터 놀지 말고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댁하고 친정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며느리고 친정에선 딸인데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긴 처가댁에서 너무 편했답니다. 자긴 자기 집이나 처가댁이나 똑같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우리 친정부모님이 진짜 좋은 분들이라 그렇거나 아니면 오빠가 눈치도 없고 진짜 이상한 거라고 쏴붙여버렸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정말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님께서 모처럼 고기가 드시고 싶다 하셔서 시댁에 갔어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남편이랑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메뉴판 볼 것도 없다며 가게에서 제일 비싼 소갈비를 시키셨는데 여기까지도 뭐 솔직히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님께서 네 신우도 소갈비 좋아한다 소리를 하시더니 직원을 불러서 4인분은 포장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잘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더군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소냐 싶어서 아버님 카드 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신 거랑 저희 먹은 건 제가 살게요. 신우 준다고 포장하신 건 아버님이 사세요.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아버님은 당신 속이 훤히 보인 게 민망하셨는지 일하는 사람 귀찮게 그걸 따로따로 계산하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그만하고 빨리 가서 계산하라고 무안을 줬고요. 제가 그럼 이건 당신이 사라고 그러고는 계산서를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었고 솔직히 20만 원에 달하는 소갈비를 신우 먹으라고 사줄 만큼 여유도 없거든요. 그리고는 시부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님이 들어왔다 가라셨습니다. 할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하시면서요. 과일을 깎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불쑥 사돈한테도 용돈을 드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 드리는 금액과 똑같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래도 시집과 친정에 똑같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답니다. 항상 매사에 시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분이셨지요. 당신 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안색이 약간 변하신 어머님께선 사돈네까지 용돈을 드리는 줄은 몰랐다며 당신 아들 어깨가 무겁겠다고 그러셨어요. 왠지 그 말에 빈정이 상한 제가 맞벌인데요. 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벌어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제 가정에 집중을 해야지 친정에 퍼주면 안 된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친정은 남이다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하다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럼 신우도 어머님 아버님 나몰라라 하고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집마다 사정이 다른 거지 왜 너는 신우하고 너를 비교하냐면서 어머님 편을 들더군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들이 당신 편을 들어주니 기세가 등등하셨는지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부모님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선 젊은 시절에 큰 사고를 당하셨던 탓에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약간의 장애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현재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만큼 생활에는 무리가 없으시지요. 정말이지 제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걸핏하면 당신 아들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건 아닌지 아주 전전긍긍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사돈은 아들도 하나 없이 고생이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하셨겠냐며 이래서 아들 하는 거랍니다. 그래놓곤 당신들은 아들 덕볼 생각이 없대요. 나이 들어서 몸 불편하고 아프면 빨리 죽는 게 낫지 자식한테 신세질 필요가 없다나요?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막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돈이 아프다니 걱정이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자기 자식 고생시킬지도 모르는 사돈을 누가 달가워하겠냐고요. 남편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남편이 저보다 많이 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저보다 은퇴도 빠를 텐데 어머님께선 저를 돈 잘 버는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 존재로밖에 안 보셨나 봅니다.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나면 뭐합니까? 다른 또래 커플들보다 못한 상황에 반반 결혼하고 생활비도 반반씩 내고 있는 마당에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들으며 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만 걸고 넘어지셨어도 하다못해 남편이 그 와중에 그만하시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개념이고 뭐고 물 말아먹었다 생각하고 어머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들 장가 보내면서 돈 몇 푼도 안 보태주셔놓고 어지간히 대접받을 생각하신다고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갈 걸 왜 괜한 저희 친정부모님을 걸고 넘어지시냐며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신들 병원비 할 돈 먹고 살 돈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뭐 있으시냐 따졌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생각만 해도 밤에 잠도 안 올 만큼 불안하다고 악다구니를 썼네요. 어머님께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고 남편은 저더러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미치면 어떤지 한번 볼 거냐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반도 못했다고 같이 달라드니 자기도 놀랬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편더러 이런 대접받고 내가 너랑 뭐하러 사냐고 너랑 안 산다 그랬어요. 어머님께도 지금 누가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했습니다. 뭐 뒷이야기는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님은 가만 안 둔다며 바들바들 떠셨고 남편은 저더러 당장 사과하라며 생쇼를 해댔어요. 어머님은 당신 쓰러지신다며 다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더라니까요. 하지만 뭐 하나 와닿는 게 없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고 표현하고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그래요.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마당에 무슨 놈의 생각할 시간이랍니까? 끝난 거지요, 뭐.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는 어머님이 신혼애가 먼저 하고 1년 뒤에 하라셨습니다.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라 했다네요. 남편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적당히 하고 굽히고 들어오라는 헛소리를 해댑니다. 아주 깡그리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다행히 오피스텔 전세 1년짜리라 계약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나니까 그럼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휴, 이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 봐요. 홀가분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